청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남미희 인사드립니다. 청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요즘은 제가 전국을 뛰고 있습니다. 천안도 왔다 갔다 하죠. 또 진천도 왔다 갔다 하죠. 통영도 가죠. 대전도 가죠. 아직 남편이 놀래 잡아주더라고요. 아, 저 여자가 왜 저러고 놀다니는지 웃어요. 토요일에 집에 들어가서 쉬려고 옷을 다 벗고 누웠는데 전화가 왔어요. 서산에서 오신 분이 오천리에 볼 일이 있는데 저를 꼭 보고 가야 되겠대요. 그래서 갑니다.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놀래요. 저는 25년 동안 당뇨를 앓았습니다. 당뇨를 앓고 합병으로 고혈압, 고지혈, 콜레스테롤도 높았겠죠, 그죠? 근데 더군다나 더 위험한 건 당뇨까지 있었어요. 저희 친정 아버지는 당뇨 합병증으로 밥을 절단을 하셨고요. 당뇨 합병증으로 길거리에서 쇼크가 와서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저희 친가 쪽에는 당뇨, 외가 쪽에는 당뇨마. 근데 너무나도 근사하게 그 유산을 제가 다 물려받았어요. 저희는 오남매인데 다른 형제들은 건강해요. 근데 저만 이렇게 다 물려받았는데 그래도 제게 주시는 그런 희련이지만은 감사했어요. 왜? 다른 형제들이 안 아프고 제가 아픈 게 저는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25년을 당뇨를 앓다 보니까는 병원에서는 치료를 해준다고 하지만은 이게 치료가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솔직히. 왜? 약을 먹으면은 그래도 어떤 데는 가면은 당이 조절도 됐다가 어떤 데 가면은 또 좀 기분도 좋아졌다가 그랬었는데 조절되는 게 아니었어요. 당뇨 합병증이 와서 눈을 수술을 했어요. 제가 좀 눈을 수술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쪽 눈은 이제 의사가 조금 회복되는 단계로 수술을 하자 그러고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 제가 몸이 워낙 얼마나 튼튼하게 생겼어요. 근데 워낙 약하다 보니까는 디스크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다 떨어지니까 저는 한 달에 수술을 3가지를 해봤습니다. 쓸개도 띄어냈지요. 자궁간 앞배근도 드러냈지요. 진짜 뭐 이렇게 하면서 3가지 수술을 했는데 앉혀놓으면 사람이 앉아있지를 못해요. 너무 기운이 없으니까 한 달에 3가지를 하다 보니까는 근데 의사들은 무조건 수술하라 그래요. 제가 그때 PM을 만났으면 안 했겠지요, 그죠? 근데 저는 지금 빈궁마마에다가 뭐 진짜 쓸개도까지 여기다가 온갖 타이틀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는 제 자신이 뭐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디스크가 오면서 제가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냥 이게 워낙 사람이 약하다 보니까는 이게 디스크가 닳아서 이렇게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시커멓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디스크가 파열이 됐어요. 그리고 협착증이 왔어요. 근데 딱 주저앉았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청주 성모병원에서 MRI 찍기를 내일 당장 오후에 가서 찍었는데 10시에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상하게 디스크 수술은 안 하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우리들 병원에 갔더니 내일 당장 수술을 해야 된대요. 틈틈 병원에 갔더니 내일 당장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근데 엄마가 80 넘으신 분이 계셔요. 근데 엄마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수술 안 하고 싶어요. 절대로 수술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수술을 안 하면서 안 하는 의사를 만났어요. 고려대학병원에서 만나서 있으면서 제가 누워 있었어요. 저희 남편은 핸드폰 만드는 근사한 IT업 사장이에요. 근데 마누라가 아프니까 접었어요. 직업을 접고 청주에 내려와서 본인이 세탁소 자격증을 따가지고 조그만 가게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왜? 마누라를 케어하고 싶어서. 저는 집에 혼자 있으니까 우울증이 생기잖아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어요. 근데 저희 집이 제일 끄트머리 있는 동이었는데 거기 정문까지 못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48평을 버리고 24평 가게 바로 앞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왜? 나 나가요. 그럼 우리 남편이 가게 앞에서 놓고 봐요. 내려오나 못 내려오나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근데 이제 많이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껐떡하면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야 되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엄청 꼼꼼한 사람인데 죄송합니다. 잠시 병원에 다녀오겠습니다 하면 저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날이에요. 그럼 전 아들이 둘이 있는데 수술하고 나와보면은 등치 큰 약 1m 78짜리 남자들이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그 눈이 저는 싫어요. 왜? 내가 왜 이렇게 남편을, 자녀를 고생시키는가 싫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우리 남편이 너무너무 착한 남편인데
아파트 문서, 가게 문서, 땅 문서를 전부 다 내 이름으로 해놨어요. 근데 내가 그냥 나가면 이게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하루는 인감도 띄워놓고 인감도장, 통장, 집 문서, 땅 문서를 다 이렇게 해서 백에다 넣어놓고 나가려고. 왜? 나로 인해서 너무 내 식구들이 고통을 받으니까 나가려고 했는데 제가 누워있을 때 그게 이제 13년 전에 우리 손현희 스폰서님이 저랑 같은 교회를 다녔었어요. 근데 그때 스폰서님이 유방암이 걸렸을 때 저랑 같이 이제 기도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제 가서 잠깐 뭐 케어도 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없어졌어요. 스폰서님이 손현희 스폰서님이. 그래서 아유 진짜 살기 힘들었는가 보다. 그래갖고 2, 3개월은 기도를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못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13년 만에 나타났는데 지금 보세요. 얼마나 씩씩해요. 걷는 거 그때는 더 요조승이었던 것 같아. 지금은 막 돈이 1억인 거 걷는 게 더 씩씩해져서 나타났어요. 정말 이상해져서 왔다. 나는 이제 그러고만 있었어요. 근데 오면서 하는 소리가 남미가 아프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갚으러 왔다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렇게 있는데 지금 무슨 어떻게 하시려고 은혜를 갚는데요?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스케일이 크잖아요. 우리 오토십하고 이거를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왜? 나는 너 낳게 하고 싶어. 근데 본인이 뭐 대장까지 전이가 됐는데 나와갖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1억을 벌고 나는 얼마를 벌고 아들은 얼마를 벌고 야 정신 바짝 차리자. 나를 갖다가 다단계를 끌고 가려고 저희가 아주 작정을 하고 갔구나. 그러고 그냥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제가 솔직히. 근데 제가 누워있잖아요. 근데 우리 회장님이 우리 남편을 만나서 마누라를 고쳐서 데리고 살래? 아니면 혼자 호레비로 살래? 결단을 해라. 그랬고 우리 남편이 난 호레비로 싫어요. 이제 그렇게 돼갖고 우리 남편이 나를 달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간경화가 있는 사람은 어떤 식품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게 내 머릿속에 박혀 있었어요. 왜? 모든 식품이 간에서 해독이 돼서 피로 만들어져서 전달이 되는 거라 건강식품은 1도 안 먹어봤어요 제가. 근데 와갖고 막 설명을 해주는데 이걸 저를 타줬어요. 근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오후 3시만 되면 세탁소 그 방에 골방에서 누워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한 3일 먹었나? 파워하고 리스는 안 먹었어요. 왜? 박스를 헐면 내가 우리 손포선님한테 내가 덤탱이를 쓰면 난 다단계에 끌려가야 되는데 안 건드렸어요. 근데 요게 따져 있잖아요. 이걸 먹었는데 한 3일 먹었나? 몸이 가려워지면서 제가 들어눕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좀 신기하기는 하다. 근데 내가 몸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얘기를 하면은 저희가 나한테 탁 먹이를 물까봐 그냥 얘기도 안 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남편한테 이제 내가 나를 데리고 저 스폰서님이 1박 2일 세미나를 가야 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제가 또 고집이 한 고집 하거든요. 맛있는 거 하시면 타래요. 근데 뭐 괜히 근사하잖아요. 그래서 탔어요. 맛있는 거 얻어 먹으러 가는 줄 알고 그랬는데 아니었어요. 1박 2일 세미나를 저를 데려갔어요. 근데 갔더니 뭐 몇백 명이 앉아있는데 별천지야. 호텔 로비에서 뭐 쿵짝쿵짝 난리 나고 뭐 스폰서님 회장님 지나가면은 뭐 그룹마다 일어나서 막 박수치고 막 이게 진짜 한마디로 교수다. 이게 교수다. 이게 정신 바짝 차리자 이런 걸 제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오래 못 앉아 있는 저기잖아요. 몸이잖아요. 근데 뭔가 종이컵에다가 시커먼 물을 줘요. 그래서 이게 뭔데를까는 먹으래요. 그래서 똑같은 거라는데 왜 색깔이 달라? 이렇게 빨갛고 예뻐야 되는데 뭐 시커먼 물을 주길래 먹으라 그래서 향을 맡으니까 액티바이저 냄새였어요. 그래서 마셨어요. 근데 한 번 더 가서 스피치하고 내려오더니 아무런 반응이 없네? 그러는 거예요. 없어 나는 그렇다니까. 그랬더니 저는 제가 이거하고 안 맞는 건 줄 알고 나는 아주 당당하게 나는 반응이 없어 그랬는데 또 시커먼 물을 한 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준 게 이게 3분의 1이었어요. 그 다음에 준 게 또 3분의 1. 여기 3분의 1을 줬어요. 성공선이 나를 갖다가 테스트를 하는 거죠. 왜? 그때는 몰랐지 이제 나는. 왜냐면 주니까는 믿고 먹었던 거지. 근데 예, 시커매요 우리. 그래서 예. 근데 두 번째 먹었는데도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고개가 좀 깨알통되잖아요. 그러면 한 번만 더 먹어보자. 그래갖고 나는 반응이 없으니까 그래 나 먹여봐라. 내가 무슨 그냥 반응이 있나. 나는 꼴떡도 없어. 그리고 세 번째를 딱 먹었어요. 근데 그때 호텔 로비가 그냥 토하고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있던 그 부사실장이 막 나를 케어를 하느라고. 근데 스폰서님 또 가서 강의하고 내려오고 막 그랬는데 제가 합병이 왔는데 심장으로 합병이 왔었어요. 심장이 왔는데 의사가 내분비내과 의사가 계속 물어봐요. 소변은 괜찮습니까? 뭐 반응이 없냐고 물어보는데 반응이 있었어요. 소변색이 점점 까매지고 있었는데 얘기하기 싫었어요. 왜? 그러면 또 검사해라, 입원해라 뭐 이런 이제 싫어서 이제 그런 남편한테도 얘기하기 싫어서 내가 좀 소변이 풍기면서 나와 그런 얘기하면 우리 신랑이 이제 이미 뭐 반응이 막 이제 병원으로 향했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자기만 하고 있었는데 딱 이걸 세 번째 먹고 난 다음에 화장실 가서 토하고 싸고 막 이러고 기어 나오는데 나 좀 119 좀 불러줘봐. 나 못 견디겠어 막 그랬더니 기다리라는 거야. 조금 있으면 가라앉는데요. 그래서 그냥 옆에서 있었는데 우리 스폰서님이 처음에 와서 딱 하는 한마디가 원장님은 심장이 안 좋아 그러는 거예요. 어머나 이게 뭐 들킨 것 같아. 죄진 게 들킨 것 같아. 나는 의사한테도 내가 심장이 안 좋아지는 것 같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왜? 나는 이제 이렇게 살다가 부르시면 가야지, 천국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는 누구한테도 심장이 좋아진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소변이 점점 까매지고 뚝뚝뚝 끊어지는데 이걸 한 통을 먹었는데 스폰서님이 심장이 안 좋아하는데 내가 그때 승질을 하고 저기다가 안 했어. 스폰서님이라 네가 어떻게 하는데? 이거 내 몸을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이 몸이 직접 전달 방법으로 인해서 제일 안 좋은 부분부터 이게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 설명을 했겠죠, 그죠? NTC가 뭐라고 막 설명을 했겠는데 하나도 안 들었어요. 왜? 나는 뭐 이미 안 들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딱 기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자. 내가 오늘 여기 어차피 왔으니까는 데려다 줄 사람은 없어. 저희들이 세미나 하면서 나를 갖다 집에 데려다 줄 것도 아니고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는 이제 들었어요. 그랬더니 1박 2일 갔더니 암 환자가 나왔대요. 아니면은 파킨슨병이 나왔대요. 뭐 난리가 나고 막 뒤집어지는 거였어요. 야, 여기 진짜 별천지다. 그랬는데 저는 제일 마음에 와서 닿았던 게 뭐였는가 하면은 다이어트가 됐대요. 다이어트가 됐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 나는 그럼 다이어트를 해봐야지. 그러고는 제 머릿속에 박힌 건 당뇨가 아니고 다이어트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와가지고 밥은 1도 안 먹고 파워 먹고 액티브 먹고 파워 먹고 액티브 먹고 저녁에 리스트레이드 먹고 뭐 이렇게 했는데 3일이 딱 지났는데 제 이 배가 우리 김미애서 좀 많이 날씬해졌죠, 그죠? 이 배가 이 가슴보다 더 나왔었어요. 이렇게 막 앉아있고 누워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약 부작용으로 인해서 배가 이만큼 나왔었는데 뭐 배가 쑥 들어가 잠옷이 훌러덩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엄마 배가 들어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와서 그래?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더니 엄마 많이 들어갔네 그러는 거예요. 엄마 다이어트 성공했잖아요. 3일 만에 3kg가 빠졌어요. 그래서 야 이게 살길이다. 다이어트 이제 한다. 그리고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당뇨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가서 1박 2일 가서 그런 거 있으니까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의사가 진짜 알지 그런 날씨도 없어요. 나보러 뭐 먹고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나는 이제부터는 독일에 PM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는 독일에서 PM 주스로 그러면 의사가 미쳤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 그동안 관리가 잘 되는데 왜 이렇게 올라갔냐고. 당뇨가 올라가고 고지혈도 올라가고 혈압도 올라가고 뭐 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올라가지 이제 속으로만 이랬지 의사한 데는 그냥 다음에 올 때 와서 한 달 만에 다시 검사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와갖고 스포선에만데 콜레스테롤도 857까지 올라갔다니까 자기는 953까지 올라갔었다고 그냥 저희는 이제 뭐 자기 앞에서 뻔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냥 그러고 이제 또 이제 확신이 생겼으니까 믿음이 갔으니까는 더 먹었어요. 두 번째 때 가서 검사를 했는데 더 올라갔어요. 당뇨도 올라가고 혈압도 올라가고 고지혈도 올라가고 다 올라갔어요. 의사가 남편을 데려오래요.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사인을 받고 입원을 해야지 이게 당뇨가 조절이 되지 당신 그냥 내보내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그럼 선생님 한 달만 더 말미를 주세요. 제가 한 달 있다가도 만약에 조절이 안 되면 제가 입원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진짜요. 더 열심히 먹었어요. 더 열심히. 그때부터는 리스도 하루에 5개, 7개 막 이렇게만 먹었어요. 왜? 내 몸에 독소가 빠지는 게 느껴지고 내 몸에 붓기가 빠지는 게 확연히 느껴지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막 먹었어요. 액티도 막 열심히 먹고 파워도. 근데 제일 먼저 제가 느낀 게 뭐였는가 하면 당뇨 환자인데 저는 초콜릿, 화이트 초콜릿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가 우리 남편이 나를 갖다가 뉘어놓으면은 제가 살금살금 동네에서 이렇게밖에 못 걸었었어요. 제가 걸어가서 마트에서 사오는 게 화이트 초콜릿. 우리 남편한테 안 들키는 거는 그 길밖에 없어. 화이트 초콜릿은 부피가 작으니까 가방에 넣어갖고 올 수 있으니까 그걸 제가 몰래 혓바닥 밑에다 먹고 그랬는데 제가 파워를 많이 먹고 난 다음에 뭘 느꼈는가 하면 군것질이 없어졌어요. 왜? 모세혈관이 막혀있다가 우리 액티를 먹음으로 인해서 모세혈관이 뚫리고 파워로 영양이 채워졌잖아요. 머리에서 먹으라는 명령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초콜릿을 끊었답니다. 그리고 과자를 끊었어요. 그리고 밥을 못 해준다는 이유로 빵을 열심히 사다 먹었는데 빵도 끊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나한테 한다는 말이 어디 숨겨놓고 먹는 줄 알고 제가 없으면은 집을 다 뒤져요. 시골에도 뒤지고 서랍도 뒤지고 이래갖고 내가 뭐 어디 숨겨놓고 먹는 줄 알고 그러더니 한번 그러더라고. 진짜 안 먹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3개월 됐을 때 의사한테 가서 또 검사를 했잖아요. 의사가 등치가 저보다 더 큽니다. 여잔데 저보다 더 커요. 우리 저희 이태호 사장님만 해요. 키가 73이래. 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큰 거 처음 봤어. 근데 나보러 겉보라고 하면서 나 여기로 괜히 막 때리는 거야. 겉보라고 자기 말 잘 들으니까는 이렇게 조절이 다 되지 않았냐고 하면서 3개월 전에 제가 처음에 검사했을 때 데이터하고 3개월 후 데이터를 저한테 이렇게 저기 화면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컴퓨터 화면으로. 근데 봤더니 어머나 당화를 습소가 떨어졌네. 혈압이 떨어졌네. 어머나 혈압난 120 되고는 게 소원이었는데 117이에요 글쎄. 어머나 그랬는데 더 웃긴 거는 콜레스테롤도 857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여기 고지혈도 130으로 떨어졌어요. 130으로 떨어졌어요. 더 신기한 건 간경화 있었어요. 간이 굳어가는 게 간경화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까맣게 이렇게 점막이 이렇게 드리워 있어갖고 의사가 위험하다 그랬어요. 번지면 확 번지니까는 조심하라 그랬어요. 근데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까만 점막이 멎어졌어요. 의사가 자기 말 잘 들어서 그렇다고 뭐냐 난리가 난 거야. 감사합니다. 그러고 내가 속으로 피해 먹었는데 무슨 쥐벌을 들어서 그래. 근데 그때 당시에 저기 인슐린을 아침에 58단위를 맞았어요. 제가 테라피 당뇨가 높으니까는. 근데 지금은 38단위를 맞고 있기는 해요. 완전히 끊지는 않았어요. 왜? 끊으면 안 되는 게 이게 아직까지 당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들쑥날쑥 하는데 제가 밖에 나와서 많이 먹는 날은 조금씩 맞아요. 제가 의미대로. 근데 안 맞아요. 왜? 우리가 리스 많이 먹으면 되거든. 그죠? 우리가 밀가루 많이 먹었을 때도 리스 많이 먹으면 되는 거라 이제는 조절이 가능해요. 제가. 근데 지지난주 2주 전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이번 달에 검사를 했는데 당화혈색소가 또 떨어졌어요. 의사가 너무너무 착해서 말 잘 들어서 감사하다고 나를 막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십시오. 우리 PM덕입니다. 그냥 그러고는 왔는데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제가 요즘 운전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저는 운전을 몇 년을 못했어요. 왜? 척추가 안 좋으니까 감각이 요 밑으로는 감각이 없어서 저를 처음에 봤던 사람들이 놀리는 게 그거였었어요. 걷지도 못했었어요. 등치는 산만한 사람이 여기를 못 올라와서 부축을 해서 올라왔었어요. 근데 우리 동네에서 진짜 걸어다니는 병자였는데 동네에서 사람들이 어머 저희가 사람 됐네? 인간 됐네. 동네 할머니들이 정자에 앉아있다가 나물 무치면 한 보씩이 갖다 주고 뭐 하면은 김치 담갔다고 한 보씩이 갖다 주고 왜? 훈훈하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후덕하게 생긴 할머니들이 잘 놀아요. 근데 그랬던 할머니들이 뭐 먹고 좋아졌냐고 나도 그래서 PM 먹고 좋아졌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하나씩 소개를 해서 저는 지금 여기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이 감각이 어떤 다리를 운전할 때는 진짜 위험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밤에 12시에 여기서 청주 가도 잘 갑니다. 잘 가는데
차 안에서 어떤 박사가 하는 얘기를 저는 날마다 들었어요. 그 얘기를. 사람 몸은 과학이다. 날마다 들었는데 가슴에 막 닿지를 않았어요. 사람 몸은 과학인데 60이 되면은 마모가 된다 이거죠. 병이 들어서 마모가 돼 있는 이 몸을, 마모된 몸을 가지고 100세까지 살 것이냐, 치료를 해서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 것이냐. 저는 거기서 대답을 해서 어머나 피를 먹으면 100세까지 살고 있는데 야, 이 양반이 이렇게 근사한 얘기를 할 수가 있었구나 하는 얘기를 저는 요새 가슴에 담고 삽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우리 스폰서님 만나서 참 행복합니다. 행복한 게 저와 같은 교회를 다니다가 이렇게 지나쳐서 갔지만 지금은 여기를 이사 오셨기 때문에 저랑 같이 청주교회를 다니지 못해요. 잠시 머물다 가셨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다 그래요. 손혜림 목사 지나가면서 권사님을 살리고 갔네. 근데 거기다 대고 또 물질도 주고 갔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 PT를 갔습니다. PT 갔는데 저희 친정 엄마가 84세인데 저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울으셨어요. 왜? 당신이 잘못 키워서 건강하지 못한 몸을 줘서 제가 이렇게 약한 것보다 싶어갖고 많이 우셨는데 12월 31일 날 엄마 저 PT 갔어요. 그랬더니 그게 뭔데? 그래서 엄마 PT 가면은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월급을 탈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12월 31일 날 0시에 독일 사이트 보고 제가 전화를 했는데 너무 우시는 거예요. 예. 병도 낫게 해줬는데 돈도 준대니? 저희 엄마 명언이에요. 그래갖고 지난주에 월급 나왔잖아요. 엄마한테 돈을 제일 먼저 넣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은 주일이 아직까지 며칠 남았으니까 월급 들어오는 날 그날 바로 엄마한테 용돈을 드리면은 딸 코로나 때문에 용돈이 덜 들어왔는데 내가 우리 딸 때문에 살아, 청주딸 때문에 살아 막 이래요. 우리 엄마가.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저같이 밤에 누워있던 사람도 나와서 제가 이렇게 PT라는 직업을 가고 우리 스폰서님이 부르면 예스 하고 달려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 대역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스폰서님이 부르면은 하다가십시오. 예스. 우리 1박 2일 때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